자, 명제입니다. 명제. 자, 명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수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논리, 논证위주로 발전이 되는 게 있고, 아니면은 기하학적으로 발전을 하는 게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삼각형, 사각형, 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기하인데 이 기하적으로 발전하는 게 이집트 쪽. 이게 이집트의 농사 짓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면 이제 또 땅 측량을 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기하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막이 많으니까 옛날에 나일강 정비를 하기 전에는 사막 쪽으로 나일강이 우기가 되면 쫙 흐르는데 그게 같은 방향으로 흐르질 않는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이쪽으로 흘렀다가 어떨 때는 이쪽으로 흘렀다가 이런단 말이지. 그래서 자기 땅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했다. 그래서 땅을 측량하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게 중학교 1학년 때 눈금 없는 자와 그다음 컴퍼스 가지고 이제 어떤 선을 절반으로 쪼갠다거나 아니면 수선을 긋는다거나 아니면 각을 이등분시킨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정삼각형 만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습을 해보았다. 그게 기하학이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논증 위주로 이제 발전하는 게 고대 그리스 쪽에서는 이제 니네 다 알다시피 천 같은 거 두르고 모여가지고 니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말싸움 하던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철학 같은 느낌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들은 자기 말이 맞다 틀렸다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말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내 말에 거짓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 게 철학인데 옛날에 철학자는 전부 다 수학자들이잖아요. 철학과 수학을 동등시한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을 가서 철학을 내가 전공을 한다라고 하면 인문학 쪽으로 처음에 들어가게 되는데 철학으로 나 박사학위까지 따겠다 하면 수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알겠죠? 결국 수학은 마찬가지로 논리, 논증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왜 맞고 왜 틀렸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는 수학을 공부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여기 내용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느낌이 이런 겁니다. 그 어떤 명제라고 했을 때 그 명제를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느낌이 편한데 그 문장이 명확하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걸 우리는 명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명제가 어디서 좀 많이 발전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냐면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원들을 들어보면 이게 명제인지를 정확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잘 보면 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데 의도와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날씨가 오늘 엄청 더워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오늘 날씨가 더운지 추운지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그 말에 거짓은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날씨가 덥다 또는 춥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가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명확하게 나는 날씨를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기 말에 거짓은 하나도 없는 거죠. 대신에 처음 물어봤던 사람들의 그 질문에 부합되는 멘트를 하지는 않는 거지. 그렇게 되는 이유가 옛날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입 한번 잘못 눌리면은 집안이 망하죠. 그래서 함부로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확실한 느낌으로 거짓말은 없애는 거죠. 자기가 말하는 문장에. 들었을 때 화가 나지 않는 그런 느낌의 문장들을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명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명제는
참거짓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이에요. 알겠죠? 참 또는 거짓. 거짓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명확하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비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확하게 거짓인 걸 알고 있죠. 그럼 이거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정확하게 거짓말인 걸 알겠다. 거짓인 명제. 그 다음에 오늘은 해가 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해가 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참인 명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세민쌤은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거짓. 왜요? 거짓인 명제냐? 거짓임을 명확하게 알아? 나는 참인 명제인 것 같아. 그지? 참인 명제. 정확하게 누구나 다 날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좀 잘생겼구나.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참인 명제. 그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효연이가 예를 들어서 키가 2m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키가 2m의 기준을 잘 모르겠어. 이러면은 참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2m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 그럼 거짓인 명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는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이야기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문장이 꼭 될 이유는 없습니다. 시기에도 상관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은 6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식은 참인 명제예요? 거짓인 명제예요?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에 x가 뭐가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정해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x가 2일 때 라는 멘트를 딱 쳐주면은 이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거. 이걸 보고 우리는 전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게 괜찮습니까? 그 다음 요렇게 하면은 참인 명제가 되죠. 그러면 어떤 명제가 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값, 이걸 보고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어떤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애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이 진리집합은 결국 해랑 같은 말이겠죠. 괜찮습니까? 해를 뜻한다. 진리집합. 괜찮습니까? 그러면 의 진리집합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2차 방정식이 참이 되도록 해주는 x값을 구하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명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괜찮죠? 전제 조건, 어떤 식을 이야기할 때 처음 먼저 깔아주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진리집합, 진리집합은 그냥 명제가 참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값들, 그러니까 해 정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명제는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다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어떤 명제가 있을 때 이 명제에 대한 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정이라는 건 이 명제다를 이 명제가 아니다라고 문장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이라는 건 이걸 쓰는 건데, 이걸 기호로 이렇게 물결 표시를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제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걸 P라는 보통 기호로 쓰게 되는데, 이 명제의 부정이라고 하면 not P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앞에 물결 표시를 써줘요. 날씨가 좋다. 날씨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마다 기분이 다를 테니까, 날씨를 보니 해가 아니지, 하늘을 보니
하늘을 보니 해가 떠 있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인명제예요. 이 참인명제를 부정해 봅시다. 아니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을 보니 해가 떠 있지는 않는다. 예요. 이게 괜찮습니까? 여기서 해가 떠 있다의 반대가 해가 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해가 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구름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꼭 밤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우리가 그 반대되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크다의 반대를 작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크다의 반대는 크지 않다요. 보통 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지? 예를 들어서 민주야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 있어? 연예인이요? 좋아하는 연예인. 송강이. 송강. 송강. 송강? 네. 예를 들어서 민주가 송강을 좋아해. 근데 그걸 부정했어. 민주는 송강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싫어한다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 송강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죠. 좋아한다 또는 뭐 싫어한다의 개념이 아닌 그냥 걔는 그냥 사람으로 쳐다만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아한다의 반대가 싫어한다라는 개념으로 갈 필요는 없는 거죠. 좋아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오늘 너는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 누구 있어? 왜 없어? 아무거나 하나 생각해봐. 누구? 없어? 누구? 진짜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다고? 찬영이는? 그렇지, 아이유 좋아해야지, 그지? 나도 아이유 좋거든. 그래, 좋아요. 그러면은, 찬영이가 아이유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이유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부정을 했다면, 아이유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감정이 싫어한다는 감정일 이유는 없는 거죠, 그죠? 그냥 아이유라는 가수가 있고, 그냥 사람으로 쳐다만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좋아한다의 반대가 싫어한다가 되지 않는 거. 요 정도만 구별을 할 수 있으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정을 한다는 게 여기만 바꾸면 될 것 같잖아요. 이게 참말이에요. 하늘을 보니까 해가 떠 있어. 참이야. 근데 참인 말을 내가 부정했잖아. 맞는 말을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 말은 참이 돼요, 거짓이 돼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떤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참인애를 부정을 하면은 거짓이 되고 거짓을 부정을 하면은 참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늘을 보니 비가 온다. 비가 온다. 거짓입니다. 그러면 비가 온다를 부정했어요. 그럼 비가 오지 않는다죠. 그죠? 비가 오지 않는 상태는 겁나 많습니다. 겁나 흐릴 수도 있고, 그지? 겁나 더울 수도 있고.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하늘을 보니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온다를 부정을 했을 때, 지금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을 부정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부정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하늘 보니까 비가 안 오네 라고 이야기했던 말은 지금 겁나 덥네 라고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네 말이 거짓이다 라는 거를 내가 정확하게 반대로 말을 했으니까, 거짓말을 정확하게 부정을 했으니까,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면은 일단 그 말은 참인 거죠. 괜찮습니까? 해가 떠 있다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항상 정치 언어가 시작이 돼요. 본질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자꾸 네가 했던 말이 뭐가 잘못됐으면 그걸 부정하면서 자꾸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대통령이 하는 짓이 겁나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뭐 나쁜 짓을 했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뭐 하셨죠? 라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막 이렇게 따질 수가 있잖아. 그러면 뭐 대통령을 방어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이게 뭐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지는 않고 그것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딱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하기 싫으니까 다른 말을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늘을 보니 비가 온다를 부정한다면 비가 오지 않는다. 이 말이 거짓이니까 거짓을 부정하면 참이 되기는 하는데 이 참이 된다는 이벤트가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냥 네 말이 거짓말이니까 그냥 그것을 반대로 말한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떤 사람은 라면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이걸 예를 들어서 부정하고 싶다. 이것의 부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라면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거 보세요. 어떤 사람은 라면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문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냐면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확실하다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이 문장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일부가 라면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부 라면을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일부분일 수도 있고 전부일 수도 있고 일단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 이 문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냐면 라면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의미겠죠. 라면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라면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는 어떤 멘트가 들어있냐면 일부가 라면을 좋아하지 않거나 전부가 라면을 좋아하지 않는다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일부가 라면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일부가 라면을 좋아한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사실. 이해됩니까? 일부가 라면을 좋아한다라는 말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일부가 라면을 싫어한다, 아니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일부가 라면을 좋아한다, 일부가 라면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인데 내가 좋아한다에다 초점을 잡고 이야기를 하느냐 좋아하지 않는다를 가지고 초점을 잡고 이야기를 하느냐의 차이일 뿐인 거지. 그죠? 1시간 남았다.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1시간 남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1시간 밖에 안 남았다. 1시간 이내 남았다의 그런 느낌인 거잖아. 어차피 1시간 남은 건 똑같은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했을 때 이거라고 이야기하면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지.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람은 라면을 좋아한다. 이거를 부정을 했을 때 어떤
어떤 사람은 라면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는 잘못된 건데. 자, 라면을 좋아하는 상태는 이런 겁니다. 전부 라면을 좋아한다. 일부 라면을 좋아한다. 전부 라면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라면을 좋아한다 라는 말은 이 두 개를 동시에 포함하는 멘트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정을 하려면 이 두 개를 부정해야 되니까 일로 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이라는 멘트를 부정할 때는 전부로 바꿔요. 모든으로. 이해됩니까? 어떤 이라는 멘트를 부정을 할 때는 모든 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은 아이유를 좋아한다. 모든 사람은 아이유를 좋아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를 부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은 아이유를 좋아하지 않는다. 자,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왜냐하면 아이유를 좋아하는 패턴은 세 가지가 있는데 모두 좋아할 수도 있고 일부만 좋아할 수 있고 모두 싫어할 수 있고 모두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죠. 좋아하지 않는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모두 좋아를 부정했으니까 모두 좋아의 반대는 요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부도 좋아하고 모두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아이유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도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유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든을 어떤으로 바꿨으니까 이게 일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좋아한다를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멘트는 이거 두 개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좋아한다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꿔줘야 한다. 이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이라는 멘트가 있을 때 이걸 내가 부정하고 싶다면 모든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고, 그죠? 모든 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는 어떤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다. 이겁니다. 이거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서 부정을 이야기할 때 이게 not P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P가 아닌 거예요. P가 아니니까 P라는 집합을 만들었을 때 여집합을 뜻하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부정을 또 부정해. not P의 not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P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되는 거니까 P가 되겠네요. 아닌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참말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아닌 게 아니다. 우리 이런 문장 많이 쓰지 않아요?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상품은 헷갈리잖아요. 그죠? 내가 아이유를 좋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죠? 이런 느낌. 그래서 not에 또 붙이면은 원래 문장이 된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은 이걸 한번 부정해 봅시다. 나는 여자 연예인 또 동준아 여자 연예인 좋아하는 건 누구 있어? 저는 어.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냥 아무나 말해봐. 누구? 송강을 좋아할 순 없잖아. 우리 남자인데 여자 연예인 좋아해야지. 통방이 어때서요? 아,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연예인을 좋아하기는 힘들어요. 왜요? 남자니까. 저 여자 연예인 좋아하는. 누구? 좋아하진 않아요. 누구? 여자 연예인이요? 여자 연예인 누구 계시? 한소희요, 한소희. 여자 한소희? 아니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요. 아 너무 글자가 길어. 아리아나. 한소희. 한소희. 아니 한소희 옛날에 문신한 거 맞니? 펄이랑 이런 완전 데다. 싹 지워졌어요. 어떻게 줬대? 원래 문신 그렇게 깔끔하게 잘 안 지워지는데 겁나 비싸게 좋은. 아니야 이게 화장 같은 걸로 이렇게 가렸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분명히 흉터가 남거든. 문신을 레이저로 아무리 깨끗하게 지워도 흉터가 생각보다 많이 나. 피부가 안 좋을 수도 있다.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지웠다. 이게 쉽지가 않은데 겁나 아프다고 하더라고. 문신 지울 때. 움직이 많이. 문신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아프대. 붙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 문신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완전. 파일 그냥 다 하고. 자, 한소희를 좋아한다. 자, 여기에서 또는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민주가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랑 만원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민주한테 물어봐요. 야 혹시 너 1,000원짜리 또는 5,000원짜리 있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있다고 할 거예요? 없다고 할 거예요? 있다고 할 거예요. 그죠? 1,000원짜리 또는 5,000원짜리라고 했을 때 하나라도 겹치면 저 5,000원짜리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맞습니까?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민주가 5,000원짜리랑 만원짜리가 있는데 민주야 혹시 1,000원짜리 있니? 라고 이야기하고 없다고 할 거죠. 민주야 혹시 5,000원짜리 있니? 라고 하면 있다고 하겠죠. 굳이 둘 다를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그래도 있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건 아이유를 좋아한다, 한소희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도 아이유 또는 한소희를 좋아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아이유를 좋아하지 않고 한소희를 좋아하는 것도 아이유 또는 한소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아이유 또는 한소희를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둘 다 좋아하는 것도 또는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난 이거를 부정하고 싶어. 이거를 부정하고 싶다. 이거를 부정. 그러면 부정이니까 이 세 가지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을 원하는 거니까 이걸 원하는 거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이거를 나는 아이유 또는 한소희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는 거 아니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거 틀린 거 이대로. 자, 아이유 또는 한소희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렇게 세 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렇게를 이야기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또는 한소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다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데, 그죠? 둘 중에 한 사람만 좋아하지 않아도 이걸 만족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세 개를 이 문장은 설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 두 가지도 부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정에는 이 두 가지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빼고 요거만 딱 이야기하려면 또는이 아니고 그리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말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또는은 부정을 하는 느낌. 그럼 당연히 그리고로 가는 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와 라고 하면 이게 그리고 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 알겠어요? 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해하십니까? 나는 아이유와 한소희를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에서는 요거만 이야기하는 거죠. 둘 다 좋아하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요 상황과 요 상황과 요 상황 세 개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는 아이유와 한소희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만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이것도 더 이야기하고 싶다면 여기가 와가 아니라 또는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리고를 부정하게 되면은 또는으로 바뀐다.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또는은 그리고로, 그리고는 또는으로, 그 다음에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으로, 어떤을 부정하면은 모든으로 이렇게 해서 문장을 써주면 좋겠지만 문장을 썼을 때 좀 뭐라 해야지? 글자의 패턴이 이쁘지가 않거든요. 한글로 그걸 쓰면. 그래서 의역을 해서 답을 보통 쓰게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1, 2, 3, 4, 5번 중에 의역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같은 뉘앙스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으려나? 정석에는 그런 문제가 없죠? 이 정석이 이래서 안 좋아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나중에 문제 나오면 다른 문제로 설명을 좀 더 할게요. 그 다음 이제 부정까지 했으니까 이제 수직선으로 부정 한 번만 더 하고 딴 거 더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의 부정. 그럼 얘를 뜻하는 거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배웠었냐면 이거는 따로따로 이렇게 두 개를 보라고 배웠고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x는 4보다 작다였어요. 수직선상에다 표현을 해보면 2를 색칠하고 요거, 그 다음에 4를 색칠하지 않고 요거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쓴다 라고 했다면 여기 색칠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까? 그리고 아니면 또는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뭐일 것 같아요? 이거 또는 이거를 만족한다. 이거 그리고 이거를 만족한다. 그리고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이 색칠된 부분은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죠? 동시에 만족한다 라는 거를 우리는 그리고로 이야기하죠. 그죠? 또는이 아니잖아요. and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라는 이야기는 집합으로 따졌을 때 교집합과 같은 느낌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그리고 라는 거는 교집합, 집합에서는 교집합과 같은 느낌이다 라는 거죠. 난 이제 이걸 부정하고 싶어요. 부정을 한다는 건 이 색칠된 부분의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가 되려면은 이를 색칠하지 않고 여기 색칠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 그리고 4는 색칠을 하고 바깥쪽 이렇게 하면 이거를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거를 부정하니까 요거 x는 2보다 작다. x는 4보다 작다를 부정하니까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얘네 둘이 그리고라며. 그러면 여기도 그리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 x가 2보다 작은 거와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걸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난 이거 둘 다 원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는으로 바꿔주는 게 맞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또는이라는 게 합집합의 느낌이라는 게 이해가 되나요? 합집합과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집합에서 교집합을 부정한다? 그럼 합집합이 되는 거예요. 합집합을 부정한다? 교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 반례. 자, 반례는 뭐냐면은 아닌 이유를 내는 거예요. 됐죠? 아닌 이유. 이게 네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왜 아닌지를 하나하나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 때문에 아니잖아 라고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호가 필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 그럼 니네가 번호를 딱 보는 순간 필통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저 필통 있잖아 라고 하나를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네 말이 틀렸어 라고 딱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있냐? 나는 평소에 면바지를 좋아한다. 나는 평소에 면바지를 자주 입고 다닌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니잖아, 니 지금 청바지 입고 있잖아 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바로 하나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는 반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반례라는 거를 잘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의 배수는 4의 배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문장은 거짓인 문장이에요. 왜 거짓일까? 이거죠. 왜 거짓입니까? 하나하나 다 말하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만 이야기하면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렇지. 범주. 2는 2의 배수인데 4의 배수 아니고 뭐야? 4의 배수?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은 틀렸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예를 들어서 6 이런 것도 6은 2의 배수지만 4의 배수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안 되는 이유를 하나씩 말을 하는 거.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반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책을 좀 보고 좀 더 설명을 하기로 하죠. 이 정도 하면은 뭐 웬만한 건 다 기본적인 것들은 설명을 한 것 같거든요. 아, 이것도 설명을 하고 해야 되나? 가정과 결론을 설명을 하고 뒤에 걸 설명하는 게 맞겠네요. 자, 가정과 결론 어렵지 않습니다. 가정, 결론. 명제에서 가정과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P이면 Q이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알겠죠? 여기서 P가 가정이고 Q가 결론입니다. 이거 이제 문장을 만드는 거일 때 따라서 가정과 결론이 헷갈리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Q이기 위해 P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Q가 되고 싶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Q가 결론입니다. 괜찮나요? 이까지 알겠습니까? P가
B는 Q이기 위한 이렇게 이야기해도 Q가 되고 싶은 거죠. 이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되고 싶은 게 결론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은 그게 어렵지가 않은데 참인명제 참인명제를 만들 수 있는 쉬운 패턴이 어떤 게 있냐면 가정과 결론을 집합으로 따졌을 때 P면 Q이다 이 문장을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 사이의 관계로 받아들였다면 요렇게 만족을 한다면 항상 참인명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가정이고 이게 결론이겠죠. 괜찮습니까? 이게 가정이고 이게 결론일 거예요. 우리가 반례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정은 만족하는데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걸 골라요. 괜찮습니까? 2, 6 이런 것들 가정은 만족하는 이거는 되는데 네가 이야기했던 그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례라는 거는 가정을 만족하는데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것을 찾기 때문에 반례를 들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죠? 내가 고르는 이것들은 전부 다 이걸 만족하는구나. 괜찮습니까? 예를 들어서 4의 배수는 2의 배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4의 배수 어떤 걸 뽑더라도 얘가 다 가지고 있죠. 그죠? 4의 배수들 중에 어떤 걸 뽑더라도 이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야 봐라 이건 안 되잖아 라고 할 수 있는 반례가 없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집합, 결론의 집합,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로 봤을 때 결론의 집합이 가정의 집합보다 크면 그러니까 결론의 집합이 가정의 집합을 포함을 한다면 우리는 반례를 들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참인명제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거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참인명제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Q라는 집합이 P라는 집합을 이렇게 포함하는 상태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참인명제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건 거짓인 명제가 되는데 거짓인 명제인 이유는 이 부분에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반례를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예를 들어서 뭐 2의 배수 4의 배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 2, 6, 10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특별한 건 이제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기본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이 몇 쪽이지? 이 몇 쪽이지? 자 122쪽까지 아직 다 못 읽은 사람들이 있을까봐 시간을 조금 줄 테니까 천천히 하나하나 다 읽어보세요. 122쪽까지 시작. 읽고 괜찮으면 이해가 됐으면 문제를 설명할게요. 이제 니네가 이제 명제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하는 소리예요. 이 명제부터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니네가 함수를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처럼 계산을 이유 없이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는 없는 거죠. 괜찮습니까? 계속 생각을 요구하고 생각을 잘 했다면 식이 그 생각에 맞춰서 저절로 쫙쫙 만들어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르쳐 준 대로만 문제를 풀지 말고 꼭 문제를 풀 때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명제 파트가 유독 심해요, 이게. 분명히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문제가 안 풀린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 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공식 같은 게 거의 없잖아요. 다 그리고 문장이. 내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진짜 별거 아닌 뉘앙스 때문에 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신경을 진짜 잘 써야 됩니다. 몇 쪽부터야 이거? 116쪽부터 3장이구나. (42% 정도면 괜찮겠지. 아이고 아이고. 우와. 라셀 있냐? 좋아. 명제를 2개로 쪼개놨나? 아니네. 그냥 한 방울이네. 문제 때문에 하는 거 같아요. 어? 뭐 때문에 하는 거. 너. 이거요? 맞아. 말장난이야. 진심 말장난. 짜증나네. 오늘 어디까지 하지? 여기 대우까지 나왔구나. 자, 그러면은 문제를 봅시다. 지금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은 진짜로 다 말장난이에요.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풀어봤나? 추리 퀴즈 같은 거? 뭐 A가 범인이다, B가 범인이다, 뭐 C가 범인이 아니다, 뭐 이런 걸로 세 사람 중에 뭐 한 사람만 참말을 했을 때 실제 범인은 누구냐 이런 거. 그 추리 퀴즈 같은 거 나오는 그런 것들 뭐 책으로 이렇게 하는 거 혹시 본 적 있나? 문제가 있는 그런 거 못
그러니까 그런 거 본 적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걸로 해결이 가능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기본 문제 22-1번 참거짓을 판단하라. 자, 잘 들으세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참거짓을 판단을 하는 건데, 참거짓을 판단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참인 명제가 되고 싶다면 가정의 집합과 결론의 집합으로 따졌을 때 결론의 집합이 가정의 집합을 포함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로 딱 봤을 때 이 집합이 이 집합을 포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함할 수 있지. 가정과 결론을 봤을 때 이게 수직선상으로 이렇게 색칠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 P가 마이너스 2를 색칠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1까지 있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괜찮습니까? 결론이 포함을 하죠. 그러니까 참인명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괜찮나요? 다음 2번. 2번에 XY가 0이래요. XY가 0이 되는 상황은 겁나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X가 0이고 Y가 0이 아니거나,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거나, X가 0이고 Y가 0이거나, 이 세 가지 패턴이 존재해요. 괜찮습니까? 이거는 뭐라고? 둘 다 0인 상황 하나밖에 없죠.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집합과 결론의 집합을 따져보았을 때 가정이 더 많은 경우가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결론이 가정을 포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제는 거짓이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로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알겠죠? 문장으로 만들지 마세요. 무조건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그럼 다시 있죠. 3번. x 플러스 y가 절대값이 x 플러스 y보다 크고 싶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x와 y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하는가? 괜찮나요? 자, 지금 이 상황은 x가 0보다 크면 y가 0보다 작은 거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y는 0보다 큰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 x랑 y랑 더했을 때 절대값이 x 플러스 y보다 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어떻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x 플러스 y가 0보다 작으면 항상 절대값이 크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x 플러스 y가 0보다 작은 상황은 이거라고 해서 무조건 되냐? 아니죠. 예를 들어서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지만 x가 뭐 예를 들어서 10이고 y가 2일 수도 있잖아요. 괜찮습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거. 예를 들어서 x가 10이고 y가 마이너스 2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x 플러스 y가 0보다 작은 게 아니네. 그러면 어떤 거 있냐? x가 5고 y가 마이너스 8. 이런 거 만족하죠. 괜찮습니까? 이런 거. 아니면 0, 0. 이런 거는 이거 만족해야 돼. 알아죠? 그럼 요거밖에 없네. 현재 이런 느낌밖에 없네. 양수고 음수면 5랑 마이너스 8 같은 느낌. 괜찮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걸 만족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x가
10이고 y가 마이너스 2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죠. 괜찮습니까? 여기에 5랑 마이너스 8 같은 것도 있는데 괜찮습니까? 앞에는 그런 거 없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0보다 작은 상황은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거나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큰 상황 이런 상황일 텐데 아니면 x가 0보다 작고 y도 0보다 작은 상황도 있을 건데 괜찮습니까?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은 상황 이걸 만족하잖아. 괜찮나요? 얘네가 이런 것들 다 포함시킬 수 있잖아요. 괜찮습니까? 근데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은 상황은 이가 포함을 못 시키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3번 같은 상황은 요렇게 돼. 여기가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은 상황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큰 상황이 여기에 들어갈 텐데 가정과 결론이 있을 때 이 부분에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은 상황이 있을 거다. 괜찮습니까? 저 부분을 결론이 포함시킬 수가 없다. 결론이 포함할 수가 없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반례라는 걸 들 수가 있죠.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이거 만족하는데 이거 만족하지 않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가정을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인 명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4번 자 x의 제곱이 4가 되고 싶다. x는 어떤 숫자가 될 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얘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x로 묶어주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론이 만족되는 x 값은 뭐뭐 있습니까? 0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를 만족하고 있고 이거 두 가지 만족하고 있고 가정을 만족하는 x 값을 결론이 포함하잖아요. 그러면 참인명제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죠? 문장으로 만들 게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해보니까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22-2번. 자,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진리집합을 구하라는 말은 그냥 참인명제 찾으라는 거겠죠. 아니, 참인명제라는 말. 참이되게 하는 그런 x값, 해를 구하라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 P 또는 Q라고 이야기했으니까 P 합집합 Q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게 1번. 2번은 P 교집합 Q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3번은 P 합집합 Q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P라는 애가 X는 1보다 작거나 같고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수직선상의 표현을 해보면 1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P. 그 다음에 Q는 마이너스 1 끝이라고 2까지. 또는이니까 이거 다 포함시키는 거지.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고 2번은 마이너스 1 뭐야 이거 2 이게 Q 1 4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겹치는 부분이 여기 이게 교집합부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3번은 Q의 여집합이니까 일단 P가 1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다. Q가
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데 이거의 여집합은 마이너스 1보다 색칠하면 안 되죠. 작고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거의 합집합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수직선에다가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별거 없죠? 할만합니다. 자, 다음 기본 문제 22-3번. 아이고.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니네 문제 풀 시간 있는 건가? 그 뒤에 거 내가 설명, 한 개 더 있냐? 네. 아, 힘들어. 자, 선생님, 어? 이거 문제표 한 10분만 해주시면 안 돼요? 시간 좀 줄게. 자, 전체 집합에 공집합이 아닌 세집합 PQR이 있다. 제가 잘 이해한 건지 자, P 합집합 Q. 아, P래. 이거 누가 누구를 포함하는 겁니까? 누가 누구를 포함해요? P가 Q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집합 R, 이 공집합. 이게 무슨 의미예요? Q랑 R이랑 서로 쏟아.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모양이 이렇게 있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큰 P가 이렇게 작은 Q를 포함하고 있는데 Q랑 R이랑 서로 서라 그랬으니까 R이 이렇게 생겨도 되고요. 괜찮습니까? P랑 Q가 있는데 이 전체 집합이 이렇게 R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요런 느낌. 요런 느낌과 요런 느낌을 동시에 가진다면은 요렇게 표현하는 게 옳다. 이겁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요 부분이 생략되어 있죠. 괜찮습니까?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내가 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중에 지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애초에 처음부터 없애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패턴이 얘와 얘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알고 보니까 여기가 없네 하면서 이렇게 치우면 이게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림은 이렇게까지 다 표현을 해주는 게 옳다. 자, 그러면 문제. 다음 명제 중 참이 아닌 것은? 자,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각 영역을 숫자로 체크했습니다. 됐죠? 자, Q는 어디예요? Q. 3번. P는 어디예요? 2, 3, 4. 괜찮습니까? 포함하죠? 그러니까 결론이 가정을 포함해주죠? 그러면 참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R은 어디예요? 4, 5. not Q는 어디입니까? Q가 아닌 거. 1, 2, 4, 5. 어때요? 1, 2, 4, 5는 4, 5를 포함하죠? 그러니까 참인 명제입니다. P 이고 Q 어디입니까? P랑 Q랑 동시에 만족하는 거. 3이죠, 3. 어려워요?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not R. R이 아닌 거. 1, 2, 3. 괜찮습니까? 1, 2, 3은 3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P 이고 R. P 이고 R인 부분 어디예요? 4. not Q는 1, 2, 4. 포함하죠? 괜찮아요. 다음 5번. P 또는 Q. P 또는 Q. 2, 3, 4 다 되죠?
R은 4, 5. 그럼 2, 3을 포함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다. 이건.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면 내가 어느 영역인지를 체크를 해서 충분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이겁니다. 다음. 자, 22-4번. 자, 어떤 명제에 부정을 해놓고 참거짓을 판단하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은 x보다 크다. 자, 이걸 부정했어요. 그럼 뭐라고 써야 됩니까? 아니, 이거 모든이니까.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은 x보다 크게 하니까 뭐예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그러면 모든을 어떤으로 이렇게 바꿔서 쓰면 되는데, 우리 일반적인 문제를 보면 어떤 식으로 이걸 다시 쓰냐면은 실수 x가 x의 제곱이 x보다 작거나 같은 게인 게 있다. 어떤 이라멘트가 없어도 이렇게 쓰면은 이게 어떤 이 느낌이 문장에 녹아 있는 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있을 텐데, 어떤 이란 문자가 없다고 해서 이건 틀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렇게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참인 거죠. 괜찮습니까? 이건 참이에요. 이거 어떤 게 있다. 있기만 하는데 다 만족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어떤 거? 0이랑 1 뭐 이런 거. 괜찮습니까? 뭐 2분의 1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은 이걸 다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x는 0보다 크다 또는 x는 0보다 작다. 이거를 부정해라 라고 했어요. 임의의 x니까 이게 어떤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임의의 이 단어가 어떤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 부정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두. 아니지. 임의가 모든이라고 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다. 임의의 실수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를 모든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 모든. 그럼 이걸 부정하는 거니까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는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어떤 실수 x는 0보다 작고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은 이걸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뭡니까? 어떤 실수 x는 0이다. 잠깐만,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x는 0보다, 저 문장이 거짓인데 x가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건 참이네. 부정한 거잖아. 거짓을 부정하니까 참. 오이씨. 좋아요. 말장난이 놀아나면 안 되는데 내가 말장난이 놀아나네. 괜찮습니까? 어떤 실수 x가 x는 0이다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자, 다음 3번.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이걸 부정하면 x에 대하여 x의 제곱 플러스 3이 0이 아니다. 이래.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니까 모든 x 실수 x는 이걸 만족한다. 0이 아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4번 x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x가 존재한다. 이걸 부정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x가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고 또는 x 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은 x가 존재하지 않는다. 괜찮습니까? 이거는 또는으로 해석하는 게 낫겠죠. 부정을 할 때. 자, 이거 또는 이거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거 x가 2보다 작은 거고 이거는 x의 제곱이 2보다 작은 거니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 사이. 괜찮습니까? 자, 그러니까 x가 이것 또는 이거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잖아요. 이거 아닌가? x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가 아니잖아. 이것 또는 이거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하지 않는다. 거짓말. 응? 저희 1이랑 2랑 1은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이봐. 이것 또는 이거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x가 예를 들어서 5 같은 거. 1은요? 1? 존재는 되는 거 아니에요? 1? 마이너스 1도 되는 거 맞아요. 뭐 어렵다. 마이너스 문장이. 너무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자, 봐. x가 2보다 작거나. 네. 이게 니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표준법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 자체 거짓이래요. 맞아요. 그래, 거짓이잖아. x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존재한단 말이에요. 5 같은 숫자. 5 같은 숫자는 이것 두 개를 존재하지 않는, 오늘 왜 나와요? 그렇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라는 말은 틀린 말이야. 5 같은 숫자 때문에. 오늘 뭐나 거예요? 5? 네. 뭐가 왜 맞아요? 저희가 말하는 거는 이제 1이랑 마이너스 1이 저기 전식들을 성립하기 때문에 x가 존재한다. 아니. 니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 문장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아니에요, 선생님. 저 문장 말고 이 문장이 거짓이요. 저희 5가 들어가면 네, 존재하지 않는 게 맞아요. 맞아요. 1 들어가면 존재하잖아요. 맞아요. 마이너스 1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거짓이라는 건데. 잠깐만. 근데 이거 오래 넣어보면 존재하지 않는 저희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는 x가 잠깐 있어봐. 존재한다. 존재한다. 참이고 저 문장은 거짓이다. 그런 x가 존재한다. 이 같은 숫자는 저걸 만족을 해요. 네. 그죠? 저 식들을 성립하는 x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문장 자체가 거짓이라고. 이것 또는 이거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하지 않는다. 네. 라고 이야기한 건 거짓이지. 네. 어. 근데 오늘 오케이. 그렇지. 이걸 만족하는 x가 아예 없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죠? 좀 만족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좋아요. 아이씨, 그거 너무 어려워. 왜 이러지? 자, 그러면 됐고, 이것도.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은 했으니까 126쪽까지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